목욕 분리에 관련된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옆집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잠자리와 목욕을 분리시키자.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우리들의 성교육. 저는 이충민 강사이고요. 저는 유지영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교육 잘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또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 요것도 만만치 않은 항상 상위권에 있는 그 질문입니다. 네. 주 양육자가 엄마인데 엄마가 질문하신 내용인데 큰아이가 10살이고 오빠이고 네. 오빠라고 하는 거 보니까 동생은 4살 여아입니다. 그러니까 딸이니까 이 둘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목욕을 같이 시켰나 봐요. 네. 둘이 이제 목욕 분리를 언제 시키면 좋은가라고 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요런 류의 질문들 많이 있죠. 목욕 분리. 맞아요.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같이 씻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네. 형제별로 있는 것들도 있을 거고, 통틀어서 이런 목욕 분리에 관련된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또 현장 가면은 좀 나이 터울이 2살, 3살 뭐 요 정도 네네네. 선이 좀 많은데 또 오늘 터울이 있으니까 아마 더 고민을 많이 네. 하셨을 거예요. 이제 큰아이는 10살이면 좀 아는 것도 좀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거 오빠가 또 케어도 좀 잘해줄 것 같고,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대로 놔둬도 되는지, 둘이 목욕시키는 게 맞는지, 또 걸리시는 건 있으니까 물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적으로는 이 목욕 분리에 대해서 우리 양육자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절대로 시기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네. 정해진 바는 없기 딱 때문에 무자르듯이 어떤 네. 연령대에 분리해야 된다. 이거 잘못 오해되면 또 이 나이에 우리 아이도 맞는데 그니까요. 이거 분리시켜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잘 말해주셨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주변에서 많이 비교들을 하시거든요. 이제 우리 아이 친구네 들어보니까 벌써 분리를 했다더라. 또 거기서는 벌써 이 정도 됐으면 애들 분리해야 된다더라. 막 이러면서 분리 안 된 우리 집을 되게 이상하게 맞아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절대로 시기적인 이 차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으니까 가정 분위기와 가정 문화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옆집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네.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집에 대한 기준을 딱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크게 우리 양육자분들한테 3가지 기준 드리거든요. 3가지 기준. 3가지 기준 드리고 요 3가지 중에 본인의 가정에 맞는 거 쓰세요. 거기에 적용하시면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우선 자연스럽게 가정 내에서 우리 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또는 아이들끼리도 같이 옷 벗고 같이 놀고 아니면 물놀이하고 이게 자연스러우셨다면 그래서 크게 불편함이 없으셨다면 계속 하셔도 됩니다. 불편함이 없다면. 그런데 만약에라도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 하나라도 불편함을 호소했어요? 그러면 즉시 분리하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 10살 아이하고 4살 아이하고 둘이 물놀이를 해요. 근데 둘이 너무 재밌게 신나게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전혀 둘이 사이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계속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께서 질문 주신 거잖아요. 그 소리는 어머님은 보기가 조금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누구 하나가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생긴 거잖아요. 우선은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라도 불편함이 생겼을 때가 첫 번째입니다. 그때는 즉시 분리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준은요. 아니 근데 우리는 아이들을 키워왔잖아요. 키워오다 보니까 큰아이가 지금 10살인데도 전혀 자기는 불편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엄마 아빠도 안 불편해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얘가 중학생이 됐든 고등학생이 됐든 다 놔둬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드리는 거는 큰아이 기준으로 저는 만 10살 정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 정도 시점 됐으면 서서히 분리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사춘기 들어오는 시점이에요. 애들 보면은 이제 막 스물스물 반항하고 반항기 올라오고 막 감정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모습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스물스물 우리도 분리할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 기준이고요. 그 기준에 딱 해당이 되네요. 어쨌든 지금은 10살 정도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무자르듯이 요 나이에 너무 기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분리의 기준이 좀 있을 때 연령으로 봤을 때는 사춘기 즈음 아이들 10살
뭐 10세 음, 정도 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세 번째는요, 제가 여태 사실은 아이들 교육도 시켜보고 학부모님들 뭐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해봤을 때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었다라고 하는 나이는요, 7살이요. 아, 7살. 왜냐면 요 시점부터가 보통은 이제 사회적 규칙이나 규범을 수용하기 시작하는 연령대예요. 맞아요. 그래서 요때 네. 우리가 동시에 뭐가 진행이 되냐면 초등학교 입학 적응 교육을 시켜요. 네. 그 소리는 아이들한테 우리가 뭐 공부를 시킨다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을 교육을 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규범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좀 일관적으로 가서 아하, 가족 내에서도 사회적 규칙이 필요하구나. 요거를 같이 좀 일관적으로 가르쳐 주면은 훨씬 더 아이들이 수용하기가 좀 편해요. 그래서 수용하기 편하다는 거는 좀 빨리 적응이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이렇게 목욕 분리도 있지만 네. 우리 또 여기에 이어서 많이 고민하시는 게 잠자리. 잠자리 분리도 마찬가지로 경계를 어떻게 갖춰주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같이 고민하시는 경우도 있고 잠자리 분리가 좀 애매한 게 이제 막 친척들이 다 같이 모여있는 자리가 맞아요. 있으면 또 이렇게 놀다가 자고 갈 시간이 되면 애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잔다. 이럴 때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도 되시고 또 가까운 지인들하고 이렇게 캠핑 갔을 때 그때 애들끼리 재워도 되나 뭐 이런 거에 연령이 딱 걸쳐지니까 아마 이런 질문들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이제 우선 가정 내에서 그 잠자리 분리 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왜 목욕 분리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3가지 방안을 좀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꼭 일관적으로 같이 갈 필요는 없어요. 아, 잠자리 분리가 꼭 목욕 분리의 연령대랑 같이 갈 필요는 없다. 네. 왜냐면 이게 약간 좀 다른 요소들이 있어요. 이제 잠자리는 우리가 목욕 분리 같은 경우에는 성적인 부분으로서의 분리를 좀 네. 의미적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아무래도 뭐 벗고 있고 막 그쵸. 이렇게 눈에 보이고 연상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시각적인 잠자리 거. 분리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인 그 의미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네네. 잠자리를 갑작스럽게 만약에 분리를 한다 이랬을 때는 많은 경우 아이들이 불안감이 먼저 맞아요. 들어와요. 어둠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부모님과의 갑작스러운 애착이 확 떨어지면서 들어오는 불안감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홀로 이제 있어야 된다는 약간 혼자만의 느낌, 약간 단독이라는 느낌, 이런 것 때문에 오는 불안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공포심이 먼저 네. 드니까. 그러면 이제 공포심이 만약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딱 들어와요. 그러면 분리라는 개념이 도리 아이들한테는 약간 어떻게 보면 고문처럼 들어올 수도 있는 이거 거예요. 뭐 납득이 안 가잖아. 난 그쵸. 무서워 죽겠는데 네. 넌 이제 컸으니까 분리야. 맞아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잠자리 분리는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되도록이면 목욕 분리하고 같이 막 일관적으로 어떻게든 이거 같이 분리해야지 이 마음 가지지 마시고 조금은 천천히 가셔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그래서 잠자리 분리는 아이 성향 봐서 조금 더 독립할 수 있는 연령이 그쵸. 됐을 때, 자기 스스로 좀 뭔가 자립할 수 있는 연령이 될 때까지는 조금 같이 재우시면서 서서히 천천히 준비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도 하나 권하자면은 중학생 정도 됐으면 분리가 되셨으면 네. 좋겠다. 그러니까 요건 꼭 좀 권유합니다. 중학생까지는 그 룰을 계속 갖고 갈 수 네, 없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불안을 줄 수 있는 것들, 요소들을 주면서까지 분리시키면 안 된다. 네, 너무 강압적일 필요는 음. 없어요. 잠자리와 목욕을 분리시키자. 분리시키고 그리고 이게 또 큰 애 다르고 또 작은 애 달라요. 그럼요, 네. 그럼요. 이거 뭐 큰 애 때는 잘했는데 얘가 왜 안 되나.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네, 아이 어떤 심리를 좀 살펴보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자리 분리만큼. 또 우리 아이들은 천천히 분리시킬 수 있는데 이제 친척들하고 또는 타인들하고 같이 모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남자 아이들, 여자 아이들 따로 재우기를 좀 권합니다. 큰 아이한테 그 기준도 좀 알려주면 네. 그렇죠. 그 큰 아이가 알아들어요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또 납득하는 아이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고려하셔서 이렇게. 이건 뭐 예방의 차원이라고 봐야죠. 네네. 뭐 아이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네, 예방할 수 예방. 있는 것들. 선생님 말씀해주신 그 기준에 따라 목욕 분리, 또 잠자리 분리에 대한 것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저희한테 주실 수 있는 고민, 사연이나 또는 질문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 메일로 주시면 다음번에 잘 준비해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